안녕하세요. 휴먼 라이브러리 부관장 김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백령도 기상대 김상원 대장님을 휴먼북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대장님의 사진을 받은 이희연 선생님께서 어떻게 이런 분이 왜 영화배우가 안 되셨을까 하고 감탄을 하셔서 포스터를 만들던 저희들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잠시 기상대원 직원은 인물이 출중해야 지원을 할 수가 있나? 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께서 간절하게 열람 신청을 요청한 김성원 대장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먼 라이브러리 진행을 맡은 관장 김예빈입니다. 네, 그동안 16분의 휴먼북에 정말 여기 저희 휴먼 라이브를 들러주셨는데요. 포스터 사진보다 실물이 더 미남이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대장님을 읽기 전에 예전에 예정이 없었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혹시 대장님께서 인물이 출중하시기 때문에 겪은 에피소드가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인물 잘났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상당히 감성하시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대장님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진지하게 경청하셔서 많은 것을 마음에 담아서 가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렇게 휴먼 라이브러리에 오시게 되어서 정말 영광을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 휴먼 라이브러리 17번째 휴먼북 선정되신 소감 좀 학생들에게 해주시겠습니까? 백령고등학교 휴먼 라이브러리 휴먼북으로 선정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백령도 기장 대장님이신데요. 이 기장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이렇게 알기로는 기장대는 그냥 날씨를 예측하는 그런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세요. 저기 지금 팜플렛 하나 나가는데요. 여기가 이제 백령도 기상대 하는 일을 좀 소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일기예보, 기상 관측, 장비 관리, 민원 업무, 기상 교육이라든지 유관기관의 이제 위험기상 전파,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 보시면서 조금씩 공부도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 기상대 임무는 신속 정확한 기상정보 제공으로 기상 재해 예방이 제일 큰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기상대가 설립된 거는 98년도쯤에 이제 경기도 쪽에 큰 비가 내려가지고 재산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가 많이 나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서해안 쪽에 기상대랑 이제 기상 관측 시설 하나 만들어라 그래 지시해가지고 99년도 건물을 짓고 2000년도부터 저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업무 시작한 지는 한 12년 정도 됐고요. 기본 업무가 보면은 일기예보가 나오기까지 조금 관측도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먼저 하는 게 이제 기상 관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배경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새는 이거 다 거의 다, 장비로 관측을 합니다. 장비 관측을 하고, 그 옆에 보면은, 고층 기상 관측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상공 30km까지 올라갑니다. 요 공이. 요 공 하나 띄우는데 가격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 하루에 2번씩 띄웁니다. 요거 이제 아침 8시, 밤 8시 2번 띄우는데, 요것도 오셔가지고 구경을 할 수도 있어요. 가끔씩 저도 하얀 색깔 공이 하나도 날아가는 맞습니까? 예. 이게 뭔지 참 궁금했는데 오늘 알게 됐네요. 네, 여기 고층, 여기 이제 관측하는 요소가 풍량, 풍속, 기온, 노점, 온도, 기압, 5가지 요소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에는 이제 구현하는 장비가 있어가지고 요게 파고라든지 수온, 요것도 풍량, 풍속, 이런 걸 다 관측합니다. 그리고 기상위성이라고 해가지고 35,000km 상공에 거기 이제 위성을 띄워가 거기서
구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구름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다 받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백령도 기상되고 이제 레이더, 하얀 거 속에 레이더가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공사하고 있는데 레이더 관측, 그 옆에 보면 또 황사 관측 이렇게 다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관측이 되면은 그 밑에 보면 이제 일기도 그려집니다. 일기도 그려지면은 슈퍼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이제 슈퍼컴퓨터에서 시뮬레이션 예상 일기도를 받아보고 예보관들의 토의를 거쳐가지고 예보가 나옵니다. 예보 나오기까지가 상당히 좀 어려운 작업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이 일기예보 하나 나오기 그 뉴스에서 그 짧은 시간에 나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예전에 기상 개청에서 이렇게 날씨 예보가 나온다면은 가끔 이렇게 틀리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게 기상청의 이렇게 날씨 예측은 몇 퍼센트 정도를 신뢰할 수 있는 건가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부모님 말씀 다음으로 일기예보를 신뢰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에 기상청에서 뭐 운동을 하면 비가 오고 뭐 토요일 주말마다 날씨가 몇 번 틀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틀리는 부분을 자꾸 민감하게 받아들여가지고 실제로는 한 9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번 예보를 내면 한 번 정도 틀리는 정도인데 그러니까 틀리는 것만 자꾸 부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뢰도가 기상청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예보 능력은 세계 한 7위 정도 수준이 됩니다. 현재. 그럼 저희 나라 그 기상청도 세계에서 어느 나라 뒤지지 않는 기상청인데 사람들의 인식 때문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기상대에 근무하시면서 기상청에 이렇게 기상 그 일기가 예보원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가장 보람 있으셨던 사례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8년마다 초기에 이제 김해 공항 쪽에서 근무를 했는데 그쪽에 하우스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매일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 날씨 어떠냐, 기온 몇 도냐 그거를 매일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은 뭐 항상 전화 친절하게 잘 받아주니까 그분이 고맙다고 나중에 도마도하고 주스 갖고 와가지고 기상대 너무 고맙다고 그래 그런 말 들었을 때가 좀 보람을 느꼈고요. 제가 한 번은 98년부터 99년까지 남극 세종기지에 가가지고 근무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KBS가 와가지고 남극을 가다 해가지고 다큐멘터리 찍었는데 거기서 한 10분 정도 찍었는 것 같았는데 실제 방영은 한 1분 30초 정도 된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부모님 모시고 아이고 나도 예견스럽다. 그럴 때 제가 보람을 좀 느낀 것 같습니다. TV에도 나오시고 정말 과거에 네, 경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남극의 세종기지에 가서 근무하실 정도면은 네, 웬만한 그런 경력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저희가 이렇게 아까 간략하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관측을 하는 거를 이렇게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측에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게 장비 관측하고 목적 관측 두 가지만 합니다. 장비를 할 수 없는 게 이제 사람 눈으로 해야 돼요. 눈으로 하는 게 이제 시장, 이렇게 보이는 거. 그거하고 네, 하늘 상태. 구름이 이제 얼마 꼈고 그 구름이 무슨 형이냐. 상층원이냐, 중층원이냐, 하층원이냐. 그러니까 강수 형태.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이게 비냐, 눈이냐, 우박이냐. 그런 건 장비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나머지는 기온, 풍량, 풍속, 습도, 뭐 나머지 대다수가 장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라든지 일선 레이더.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관측을 하시면서 좀 많이 장애를 겪거나 아니면 되게 힘든 그런 환경이 있으십니까? 비바람 불고 태풍 올 때가 좀 힘들고요. 나머지는 지금 근무 환경이 지금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백령도에서 저희 기상대도 환경이 아주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위성자를 이렇게 사용하셔가지고 백령도의 기상 상황을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게 대기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 하늘 상태가 제일 먼저 봐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우리나라도 독자 위성이 갖고 있는데 세계 7번째로 2010년도에 천련이라고 지금 그 위성을 지구궤도 35,000km에 띄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일본에서 위성을 받을 때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받았는데 지금은 20분 간격으로 들어오고 태풍이라든지 이온 기상이 있을 때는 8분 간격으로 위성 자료를 받아볼 수 있어요. 또 기본적으로 위성 자료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레이더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거 동안에 들어간 레이더 자료 있어야 되고 그리고 지상 관측 자료 그 AWS 해가지고 지금 거의 장비로 다 합니다. 광사 관측 뭐 이런 거 다 입체적으로 판단해가지고 날씨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나라 이렇게 기상 그런 기술이 많이 발달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기상청에 이제 근무를 하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들어가고 싶어하는 학생과 예보원이 일기예보원이 되고 싶은 학생들이 관심이 있어 이렇게 저희 백령대에는 기상대에 견학을 가고 싶어하면 어떤 방법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항상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낮에 일과중에 오시면은 기상대 하는 업무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해 주시고 단체 오시면은 좀 더 뜻깊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무원이 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은 이제 밤되면 너무 깜깜한데 아침 8시 15분 좀 고서 딱 올라가요. 그 밑에 차 타고 올라오시면은 공 올라가는 거 보시고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 레이더 안에 좀 궁금하잖아요. 동 안에. 그 안에까지도 이제 특별하신 분들은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지금 공사로 인해서 그 안에까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면 다시 그 레이더를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상황으로 조금 힘드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기상대는 저희 나라의 소속인데 그럼 정부의 어느 축에 속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기상대 직원들은 이렇게 공무원인지 아니면 뭐 그냥 일반 그 회사 같은 그런 회사원인지 구별이 안 돼서 궁금합니다. 기상청 중앙부처 중에서 환경부 외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부서 소속 공무원이고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이제 면 단위는 이제 지방직 공무원이고 여기 환경부라든지 우리 우체부 이런 데는 이제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 기상청 직원이 한 1,300명 정도 되고 저희들 기관이 전국의 기상대, 기상청, 레이더, 태풍센터 다 합쳐가지고 한 7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어디든지 발령을 받고 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김포공항, 기내, 제주공항, 대구, 공항 한 10군데 정도 지금. 공항 같은 데도 기상청 분들이 가서 근무를 하는? 네, 비행기가 뜨고 안전하다 하면 제일 필수 조건이 기상입니다. 기상도 있어야 되고, 비행기가 있어야 되고, 조종사 있어야 되고, 관제사 있어야 되고, 요 정도만 있으면 비행기 뜨는 데도 이상이 없어요.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네요. 공항에도 기상청 근무원들이 근무를 한다니 새로운 사실인데요. 그러면 나중에 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기상청에서 일을 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상청에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상청에 입사를 하려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채용 형태가 지금 이제 3원이 없어져서 면접 보고 뽑는 건 없어졌고 시험을 쳐야 되는데 공채 시험이 있고 특별 채용 시험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 채용 시험 요거는 보통 이제 석박사 이상 100가 정도 한 부신들만 따로 뽑고 공채 시험이 있는데 공채 시험은 저희들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약간 경쟁률이 낮습니다. 한 5가지 정도 과목을 보는데 국어, 국사, 영어, 기상학 개론, 날씨 예보니 분석법 한 5가지 정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 평균 점수는 지금 신규자들 고급 들어온 사람 물어보니까 80점대 한 중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약 경쟁률을 들어가려면 약 몇 대 정도 되나요? 지금 작년 뭐 보통 이래 봤을 때 한 50대 정도 되는데 실제 경쟁률은 한 안오는 사람 빼고 해가지고 한 30대 정도. 30대만 해도 적지 않은 경쟁률인데요.
네, 정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기상학개론 그런 그 개론에서 대충 어떠한 것을 이렇게 배우나요? 대기에 관한 게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리 쪽도 좀 포함이 되고요. 그거는 이제 대기학과 전공하는 사람들이 좀 유리하겠죠. 그렇다면 이제 기상대장님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걸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가족 얘기를 들어볼게요. 결혼은 하셨나요? 결혼했습니다. 다시 뜬금없이 질문 죄송한데 결혼하실 때 배우자 선택하시는 이렇게 특별한 기준이 있으셨나요? 저는 마음씨가 좀 좋은 그 여성을 배필로 같이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혀 이제 키라든지 저건 안 본다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보면 마음씨가 좋아야 된다. 인간 부모에 대한 또 그런 게 좀 있어 그런지 몰라도 요새는 이제 부모 모시기 싫어하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부모가 좀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마음씨 고민하자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분이 이렇게 딱 맞는. 그래서 저 시골에 제가 한 25살 때 만났는데 거기는 이제 20살 정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연애를 한 5년 정도 하다 결혼했어요. 연애하면서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방치하고 제가 공항에 근무하는 관계로 어떻게 보면 좀 럭셔리한 그런 연애를 하지 않으셨나 생각됩니다. 네. 그렇다면 아내분 자랑도 하셨으니까 이제 가족들, 자녀분들 자랑 좀 해주세요. 아들은 22살인데요. 학교 다니다 군대 갔다 지금 이제 제대가 복학 준비하고 있고, 그 밑으로 이제 여동생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저희요. 네. 그래서 저기 보니까 요새 학생들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좀 힘든 것 같아요. 저희들 때는 사실 그 학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면 책가방 던지고 노는 게 많았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요. 학원 가고 뭐 가해받고 이러다 보면은 아침 6시 나가가지고 밤 12시에 들어오는데 상당히 애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건강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정에서 그 자녀분들한테는 어떤 아버지셨던 것 같은가요? 지금 보면은 그 아들이나 딸이 제 사는 아니지만은 그 엄마를 좀 무서워하고 저를 좀 잘 따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하고 조금 더 가깝게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녀들이 따르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다면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거는 이제 어머니는 혼을 많이 내니까요. 용돈도 좀 많이 주시고 아무래도 계좌이체로. 알아간 건 아니고 초등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사시면서 네,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업적들이 있으신가요? 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업적은 아니어도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 정말 이건 내가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보람 느끼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남극 갔다 온 게 좀 보람은 있었는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일반 사람들이 가기도 좀 힘들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한 5, 6명 정도 밖에 못 갔다 하고 그리고 거기 뽑힐 때도 이제 우리 청내에서도 또 경쟁 붙어가지고 거기 다시 뽑아야 되니까 그땐 인문순 아니었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살면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아주 높더라고요. 주위에 이제 칠레라든지 뭐 아르헨티나 여러 가지 이런 나라가 있었는데 중국, 러시아 그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몰랐는데 우리 여기 있으니까. 자부심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이제 귀국하면서도 칠레 들어오고 페루, 마추픽추 이제 잉카 문명 발상입니다. 치첸 이사는 마야 문명 발상 그런 거 다 들러봤는데 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잘 사는 게 피부로 느껴지고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쪽에 이제 월급 얼마 받는다, 국민소득 얼마다 이런 거 할 때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더라고요. 뿌듯하네요, 그 말씀 들으니까. 네. 그런 거 나가서 정말 저희 나라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에 정말 자부심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거 이제 요게 이제 네. 우리나라 옥새인데 대한민국. 옥새, 처음 봤어요, 옥새. 예. 요즘도 그렇게 임금이 아닌데도 옥새가. 요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과거 시험 때면은 그 임명장 줄 때 이런 그렇죠. 그거 임금이 해가 찍어주는 여기 대한민국 옥새입니다. 어머나. 그리고 요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3만 되면. 뭐 우리 저기 교육 공무원들은 그런 거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특별히 예전에- 기상대만. 예전에 없다가요 이명박 정도 들어서면서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너무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이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쭤봐요. 지금 이제 사무관 시험 예전에 과거 시험 마찬가지거든요. 요 시험 되고 나면은 이제 임명될 때 이런 걸 이제 지금 하나씩 주고 있습니다. 아저씨도 뿌듯하셨겠어요. 그러면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게 공무원으로서 사실은 이게 30년, 20년, 실례지만 지금 몇 년 정도 공무원 비상대에서 25년 정도 됐습니다. 25년 이렇게 아무 탈 없이 이제 대과 없이 근무만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누구나 25년 근무한다고 사무관님이 되시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학생들이나 지금 일반 사람들은 사무관이 얼마나 어렵다 이걸 몰라서 그러는데 공무원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무관들이 엄청나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분야에서는 이게 성공적인 길을 걸으시는 것 같은데 특별한 공직자로서의 어떤 그 철학이나 그러니까 근무의 태도 뭐 어떤 분은 성공후사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신념을 가지고 근무하셨길래 그렇게 됐는지 우리 학생 중에도 공무원 되고 싶어하는 학생도 있으니까 한번 지금요? 네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떻게 하셨는지 공직생활을. 저는 일단 그 책임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도 제가 이제 맡겨진 일은 아주 잘 해주는 편이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또 대인관계도 보면 또 많이 좌우가 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대인관계, 그냥 대인관계 하면 인사만 잘하면 되지. 우리 학생 중에도 사실 지금 공부도 저도 학교 다니면서 처음에 선생님 되고 나서 진짜 뭐 아리키는 건 별로 어렵지 않고 차라리 그 선배나 이렇게 동료들하고 잘 지내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신경성 두통으로 진짜 힘들었거든요. 또 대인관계 구체적으로 여기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직장 생활 거의 할 건데 어떻게 대인관계 이제 남자 위주로 이렇게 생각하면요. 뭐 술도 좀 잘 먹어야 되고 운동도 잘해야 되고 운동. 다른 사람이 뭐 당구 친다면 당구도 같이 치고 뭐 타부 치면 타부 치고 그래 여러 가지를 좀 하면은 폭넓게 여러 사람하고 잘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문제점이 다 나옵니다. 그래, 이제 그런 걸 못합니다. 얼마 전에 여기 이제 10월 5일 날 안보 사격 대회가 있었는데 뭐 사격대예요? 네, 네. 거기서 제가 또 1등에서 아니 사격까지 잘하세요? 10발 중에 10발 다 맞춰가지고 와, 1등 때 최고 목소리 다. 나와야 되는데. 아니, 군대 갔다 오셨을 때 저기 대장님만 이렇게 1등을 하셨나 참. 제가 또 프로페러 특공대로 예선하는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까진 자세. 네. 특공대 뽑히면 굉장히 고생하셨겠어요. 갑자기 왜 태극기 휘날리며라든가 이게 생각이 날까. 네. 그 생활을 좀 힘들게 했어요. 그래 이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천리 행군 이런 거는 이제 한 3번 정도 했는데 거기서만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 다 군대 가라 애들도 있고. 천리 행군이라는 거는 그 서쪽에서 동쪽 끝까지 갔다 와야 됩니다. 걸어서. 그러니까 제가 파주에서 있었는데 저기 설악산 밑에까지 갔다 왔어요. 오대산. 걸어가지고요? 걸어서 이제 1000km를 걷는 거예요. 2500명. 35일 동안. 어떻게 견디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쓰러지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좀 힘든 게 48km 완전군장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세계 마라톤이 42.19km잖아요. 그보다 더 깁니다. 48km. 영하 15도 되는 데서 영하 15도요? 완전군장을 하면 한 20km 되는데 이걸 매고 8시간 동안 뛰어야 돼요. 그럼 이제 존경스럽습니다. 올라가는 길하고 올라가는 길만 걷고 평탄한 길이랑 내려오는 길은 계속 뛰어야 돼요. 밥도 앉아서 못 먹고 밥도 이제 주먹밥 비닐봉지 넣어주는데요. 그래 쭉쭉 빨아먹고 우유 하나 주고 우유 하나 먹고
그래 안 쉬고 계속 가야지 그 정도 시간이 나오더라고요. 그럼 뭐 10km 구분은 매일 하는 거고. 그래 이제 거기서 생활하다 보니까 사회에 나가서 못하게 됐구나 그런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하나 약간 제가 개인적으로 괜찮았는 거는 거기서 이제 태권도와 특공급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여자는 보호해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런 남자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가장 자신 있을 때는 뭐 성인 남자 한 3명 정도는 어쩌면 안 되겠나 그런 자신감도 생겨요. 잘생기셨는데 또 나를 이렇게 실력적으로도 요거는 이제 요 백령대 기상대 근무하면서 네 여기서 찍어줘. 이명박 대통령 오셨었어요? 아니 그 영상으로 이제 인터뷰 보고하는 거죠. 이쪽에 그걸 진짜 그러면 그걸 미리 요거는 이제 알았으면 올 8월달에 얼마 전에 볼라벤 태풍 왔을 때 네. 대통령이 좀 물으셔가지고 영상 요새 이제 정대가 져가지고 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이럴 줄 알았으면 영화 전시 빌려서 저 영상으로 볼 거 그랬습니다. 아우 대단하시네. 공무원이라고 같은 공무원이 아닌데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도 못 해봤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일을 하셨는데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 특공대를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닌데 정말 들어갔다 오신 게 대단하시네요.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자랑스럽고 뿌듯한 일이 있으셨다면은 반면에 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기들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시골에서 나오고 고등학교는 이제 대구의 영남고등학교를 나왔어요. 나오고 이제 대학교는 영남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1년 다니다가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갔다가 제대를 하니까 동생이 이제 대학교 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서 2명 뒷바라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이제 포기 못했다. 그래서 대학교 다니다가 그때 바로 공무원 시험을 봤습니다. 보통은 장남을 밀어주고 차남 보고. 아니, 제가 차남이고 밑에가 형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 시험도 좀 어렵겠다 생각해가지고 한교 고시학원이라고 이제 공무원 양성 비슷하게 이제 공무원 과목만 같이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이제 1년짜리 학원을 끊었어요. 공무원 좀 너무 쉽진 않으니까 한 1년 동안 공부하면 안 되겠나 해가지고 3월 달에 들어가서 4월 말에 시험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돼버리셨어요? 한 달 반 정도 다녔는데 와 대단하세요 진짜. 그리고 진짜 그때 공부할 때는요. 어떻게 하셨는지 그 좀 비결 우리 애들 좀 공부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휴대폰 좋아가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때는 다 써가 봐야 돼요. 요점을. 그래 밥 먹다가도 보고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그때는 진짜 한 달 반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우리 집중력이 남보다 뛰어나신 건 아니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제가 한 달 반, 2달 정도 쓰고 제 친구를 이제 하강증을 줬는데 한 명은 이제 경찰관 합격하고 한 명은 교정직. 친구까지 또 잘 되게 만드셨군요. 남은 학원으로. 한 개로 이제 3명이. 어머, 야. 됐습니다. 대단하세요. 근데 사실 지금 말씀은 빨리 이렇게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그냥 1학년에 포기하게 됐어요 하고 그냥 넘어가셨는데 사실 그 심경은 우리 학생들이 경험 안 해서 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지금 우리 학생들한테 가끔 대학을 부모님이 가지 마라 그래서 듣는다거나 아니면 뭐 동생 때문에 포기해라 또는 오빠 때문에 뭐 해라 이럴 때 사실 굉장히 정말 살고 싶지 않다 어떤 학생은 상담하다 그런 말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 하거든요. 우리 대장님께서는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리셨는지 그때 심경이 어땠는지 그때 이제 우리 삼촌이 저희는 이제 구미 쪽이니까 공단이 있어가지고요. 그 당시만 해도 공장에는 자리가 좀 있었습니다. 가면은 바로 이제 밑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공장 취직은 가능했는데 그래도 난 내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학교는 공무원 다니면서 마치면 안 되겠나 생각하고 이제 공무원 시험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에 또 들어와 보니까
아무래도 또 학벌이 걸려요. 하이직 있을 때는 못 느꼈는데 이제 직급 올라갈수록 밑에서 이제 바라보는 그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방통대 하나 또 졸업을 해놨습니다. 아, 방송통신대학은 네, 정말 이게- 졸업하기 어렵다더라고. 제가 나온 분들 보니까. 제가 이제 네. 이리저리 발령을 받다 보니까 네. 그 대학교를 졸업을 못하겠다라고 항공사에서 그래서 할 수 있는데 방통대밖에 없어가지고 거기 들어가지고 일단 학위는 받아놨습니다. 또 다음에 기회 되면 이제 대학원이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저도 기상대에 잘 몰라가지고 저 인터넷 검색했더니 정말 가장 문제점이 군인들처럼 네, 진짜 아니면 인천에 있다 광주로 가라 그러면 시도를 넘나들 우리 교육공무원은 이제 인천교육공무원 거기만 다니거든요. 네. 근데 우리 보니까 뭐 제주도 가라면 가야 되고 네. 네, 굉장히 그것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한 12번 정도 지금 초험교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꼴.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네. 이렇게 그럼 발령받은 12번 정도 발령받으셨는데요. 그 발령받은 곳에서 뭐 가장 힘들었던 곳이나 가장 네, 정말 여기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두 곳이 어떤 곳이 있으신가요? 다 육지에 있는 그 곳은 다 괜찮아요. 아, 육지에 있는 곳은 네, 그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음. 김포공항, 김해공항, 공항 쪽은 대다수가 이제 도시가 좀 크지 않습니까? 다 괜찮고 방금 세종길 있을 때가 좀 많이 힘드셨나요? 좀 힘도 들었지만은 또 나름대로 이제 바람도 조금 느끼는 곳입니다. 현재 계신 백령도는 어떠신가요? 백령도도 좋아요. 지금 지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기까지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발견났을 때. 네,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한 네. 1년 이제 지내다 보니까 또 이제 청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은 지내기 괜찮아요. 네. 배도 큰 배도 생기고 해서 아, 좀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시면서 롤모델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존경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러신 인물이 있으십니까? 예전에 그 우리 직장 선배이신 그 김동완 통보관이라고 예전에 아, TV에 유명하셨죠? 자주 TV에 네. 계속 보신 분. 그분이 네. 고향이 우리 옆 동네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분도 이제 시골에서 크셔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네. 자수성 가신 분이고 아, 기상청 홍보에 아주 많이 네. 일액을 쭉 담당하신 분인데 네. 그래도 기상청 하면 김동완 이 정도 아시죠? 네네네. 그럼요. 저가 다 알 정도인데. 네. 나도 다음에 어떻게 잘 돼가지고 기상청 하면 김성환 네네네. 아, 네. 아, 네. 꼭 그렇게 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살아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살아가실 때 좌우명이나 우리 가족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훈이 있으시면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기 좌우명은요 제가 이제 자성최강이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잡자 이겼으니까 자기를 이기면은 최강, 최고 강한 사람이다. 네, 맞죠. 그렇게 저도 공부하면서 작심삼일 그런 걸 참 많이 느꼈어요. 한뭐 계획서만 탁 잡아놓고 네, 저, 한 개, 3일 지나면 그걸 내 편인 줄 알아요. 네네. 그래 이래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중고등학교가 제일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앞으로 가면서 오솔길로 가느냐 고속도로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관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때 내 고생스럽지만 좀 방을 다 잡고 하면은 앞으로 좋은 고속도로가 펼쳐지지 않을까. 그래서 좌우면은 자승최강으로. 네. 자성처. 네. 너무. 이제 강호는 이제 우리 그 부친께서 뭐 검면성실 해가지고 시골이니까요. 좀 검면하고 성실해야지 인생산 저기 에러성이 없다. 그래서 아니, 중요한 단어지만 그만큼 중요한 단어는 없어서 뭐 학교에서도 뭐 교훈, 급훈 항상 그거 안 빠집니다. 근면성식. 네. 그럼 대장님께서 이제 앞으로도 정말 많은 여생이 남으셨는데요. 그 남은 이제 10년 정도 앞에 내다보셔서 10년 후에 정말 나는 이 일을 꼭 이루고 싶다 하시는 또 다른 꿈이 있으십니까? 비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이제 되는 것 같고요. 조금만 바람이 있다면은 그 아들, 딸들 결혼식이고 제가 이제 전원주택 하나 마련해가지고 아, 좀
공기 좋은 데서 사는 거. 어디서 만드실 건지 오늘 온 학생들 좀 가면은 조금 쉬어갈 수 있는지 네. 약속하셨어요. 어디다 하실 건지 미리 좀 알려주세요. 뭐 주위에 바다나 온천이 있으면 좀 좋겠죠. 네. 그런 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우 고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저희가 미처 질문 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질문 드리지 못한 것 중에서 학생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학생들에게. 제가 네. 보니까 살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특공대 나오고 해가지고 건강은 되게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몸을 너무 혹사시키니까 병이 오더라고. 그래서 건강할 때 건강을 지켜라 하고 이제 외국 나가서 좀 이렇게 다녀다 보니까 아무래도 언어 영어가 참 힘들어요. 영어 힘들지만은 요새 이제 통신기기가 많이 발달하고 있으니까 영어 공부는 해놓는 게 글로벌 시대에 사는 학생들한테는 아주 제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죠? 정말 건강과 영어네. 네, 정말 살면서 꼭 필요한 그런 것들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김민정 쌤. 잠깐만, 아니, 어디, 혜인이? 예,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휴먼 라이브러리에서 관장님께서 특별 무대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관장 기상대장님을 위해서. 어머, 그 무대를 그래요? 한번 봐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관장님이 오늘 연주하는 게 처음인데 대장님 위해서 축하를 또 이렇게, 네. 네, 그거 네, 꼭 출중한 실력은 아니지만 네, 잘 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와주신 분들 감사해서 자그마한 연주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가 있어야 될 것 네, 길게는 못하겠고요. 네, 좀 짧게 해서 네, 그냥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어머나. 네. 오늘 네. 또 밖에 나서 퀴즈 준비했나요? 네. 저기 지금 혹시 대장님 지금 부른 곡목 혹시 아십니까? 자, 지금 퀴즈 내겠어요. 여기 무슨 곡목인지 우리 혜인이가 네. 잠깐 다시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김송라 학생 지금 본능적으로. 아닙니다. 김민정 학생. 나? 하늘 날리다. 맞아요. 근데 저 가수 이름. 네, 가수 이름을 또 잠깐 다시 처음부터. 아니야. 아나요 학생.
원곡 아니야. 아니 제목과 아, 그런가요? 원래 원작의 가수 아시면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공연이 하늘을 달리다 이적. 와. 네, 나가세요. 네. 아, 네. 그렇다면 저 다음으로 질문을 해볼까요? 오늘 열심히 들은 학생이라면은 딱 맞출 수 있겠는데요. 오늘 기상 대장님께서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네. 어떤 것도 있을까요? 영어하고 땡입니다. 네. 네. 하나요. 건강, 영어. 네, 아,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그리고 기상대장님께서 자 여기서 빨리 찾아보시는 사람을 위한데요. 관측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관측들이 있을까요? 네, 다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센서스. 기상 아니, 모두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기상하고 기상 관측, 해관 기상 관측, 기상 이동 관측, 기상 레이더 관측, 풍력 관측. 맞아? 네, 6개인가요? 여섯 개. 네, 정답입니다. 나오세요. 아유, 아유. 자, 부관장. 부관장. 파라독스 중국우화라는 책에 붉은 꽃과 푸른 잎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꽃이 피었습니다. 아름다운 꽃밭에서 사람들은 사진을 찍고 꿀벌은 꽃송이를 따고 돌며 그 향기를 만끽했습니다. 꽃은 즐거웠습니다. 아주 별 볼 일 없는 푸른 잎을 내려다보며 꽃은 자만하며 우습게 여겼습니다. 미모도 향기도 없으니 사람들은 널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잖아 하면서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은 바람의 힘을 빌어 가지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바람 따라 한없이 가던 꽃은 얼마 못 가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휴지 다루듯 쓰레기통에 내팽개쳤습니다. 다른 꽃들은 더 이상 푸른 잎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말없는 푸른 잎이 자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굵고 아름다운 향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기상대장님을 읽으면서 평소에 기상예보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뒤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이 우화에 나온 꽃처럼 모든 것이 당연하고 제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번째 휴먼북이신 김성원 대장님께 기상대의 역할과 정확한 기상예보가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을 듣고 나서 제 삶의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닌 학교, 교회, 슈퍼마켓, 병원, 제가 이제까지 먹은 쌀을 재배한 농부, 평소에 다니고 있는 길을 포장한 근로자,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을 쓴 저자들, 항상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시려고 애쓰시는 선생님들, 그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쁜 공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의 열람을 신청에 응해주신 대장님께 다시 한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17번째 휴먼 라이브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